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아주 작은 발전소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세포죠. 오늘은 우리가 흔히 밥심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 밥이 어떻게 진짜 우리를 움직이는 에너지로 바뀌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정말 흥미진진할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에너지 미스터리를 풀어갈 순서인데요. 일종의 지도 같은 겁니다. 처음에는 에너지 화폐가 어떻게 교환되는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엔 두 종류의 에너지 쿠폰이 있거든요. 얘네들을 추적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하나 숨어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진짜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정거장, 에너지 화폐 환전소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면 우리 세포는 일종의 에너지 상품권 같은 걸 받아요. 근데 이 상품권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니란 말이죠. 이걸 세포가 진짜로 사용하는 유일한 현금, 바로 ATP로 바꿔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이 환전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이에요. 방금 제가 에너지 상품권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이상하게도 하나는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값어치를 한단 말이죠. 둘 다 똑같은 에너지 상품권인데 대체 왜 가치가 다른 걸까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오늘 이걸 파헤치는데 우리의 미션입니다. 자, 오늘의 두 주인공 바로 NADH와 FADH2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얘네들은 에너지가 빵빵한 전자를 배달하는 택배기사 같은 분자들이에요. 오늘 설명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NADH는 프리미엄 상품권, FADH2는 그냥 일반 상품권이라고 부를게요. 자, 그럼 도대체 이 프리미엄 상품권은 왜 더 비싼 건지 한번 추적해 볼까요? 네, 그럼 먼저 비싼 거부터 봐야죠. 값어치가 더 높은 우리 프리미엄 상품권 NADH의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얘가 어떻게 현금, 즉 ATP로 바뀌는지만 제대로 이해하면 이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딱 오실 거예요. 자, 여기가 바로 우리 에너지 환전소의 핵심 생산 라인 전자 전달계입니다. NADH가 미토콘드리아 안쪽막에 딱 도착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주 값비싼 고에너지 전자를 첫 번째 기계, 복합체 1에 탁 넘겨줍니다. 그럼 이 전자는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복합체 3를 거쳐서 최종 목적지인 복합체 4까지 쭉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전자가 이동하면서 뿜어내는 에너지가 그냥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힘으로 수소 이온을 펌프질해서 막 반대편으로 팍팍 밀어내는 아주 실질적인 일을 합니다. 여기 차트 보시면 첫 번째 기계에서 4개, 세 번째에서 또 4개, 마지막 네 번째에서 2개를 밀어내죠.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NADH라는 프리미엄 상품권 하나가 총 10개의 수소 이온을 펌핑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숫자 10, 이게 바로 우리 프리미엄 상품권에 찍힌 액면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숫자 꼭 기억해 두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막 저편으로 잔뜩 밀어낸 수소 이온들을 진짜 현금 ATP로 바꿀 시간이 됐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환전기계가 바로 ATP 합성 효소입니다. 저쪽에 잔뜩 쌓여있던 수소 이온들이 이 기계를 통해서 마치 댐 수문이 열린 것처럼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바로 그 힘으로 터빈을 돌리듯이 ATP를 팡팡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환율은 딱 정해져 있어요. 수소 이온 4개당 ATP 1개. 깔끔하죠? 그럼 이제 계산은 아주 간단하죠? 우리 NADH가 펌핑한 수소 이온이 총 10개였잖아요. 이걸 환율인 4로 나누면 정확히 2.5가 나옵니다. 2.5개의 ATP. 이게 바로 우리 프리미엄 상품권의 최종적인 현금 가치인 셈이죠. 자, 이제 프리미엄 상품권의 가치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자, 일반 상품권인 FADH2를 한번 살펴볼까요? 도대체 얘는 왜 가치가 더 낮은 건지 그 미스터리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경로에 있었습니다. FADH2는요, NADH랑은 다르게 좀 지름길로 가요. 첫 번째 단계를 그냥 쿨하게 건너뛰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간부터 이 생산 라인에 합류하는 셈이죠.
여기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FADH2는 첫 번째 기계가 아니라 복합체 2라는 다른 입구로 전자를 전달해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복합체 2는 수소 이온을 펌핑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냥 전자를 전달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펌프 4개를 뿜어내던 그 첫 단계를 그냥 통째로 날려버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FADH2는 복합체 3과 4에서만 펌핑을 하니까 총 6개의 수소 이온밖에 못 밀어내는 거예요. 이걸 아까랑 똑같은 환율 4로 나누면 1.5개의 ATP가 나옵니다. 자, 2.5 대 1.5. 이제 왜 두 상품권의 가치가 달랐는지 그 비밀이 완전히 풀렸죠? 자, 이제 개별의 상품권의 가치는 다 파악했습니다. 그럼 이제 숲을 한번 봐야겠죠? 우리가 먹는 밭의 기본 단위, 포도당 한 분자가 완전히 분해될 때 과연 이 상품권들이 총 몇 개나 나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얼마의 ATP를 벌어들일 수 있는지 큰 그림에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표 하나면 모든 게 정리됩니다. 포도당이 분해되는 해당 과정부터 크랩스 회로까지 모든 단계를 다 거치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총 10개의 프리미엄 상품권 NADH랑 2개의 일반 상품권 FADH2가 생겨요. 자, 그럼 산수 한번 해볼까요? 10개 곱하기 2.5, 2개 곱하기 1.5. 이걸 다 더하면 딱 28개의 ATP가 나온다는 계산이 되죠. 이론상으로는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면 재미가 없죠. 이 28이라는 완벽해 보이는 숫자를 흔드는 아주 골치 아픈 변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예전 생물책들 보면 최종 ATP 개수가 뭐 30개다, 32개다, 36개다 다 제각각이라서 우리를 그렇게 헷갈리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과서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최종 ATP 개수는 딱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26개에서 28개 같은 범위로 표현될까요? 이겁니다. 도대체 2개의 ATP는 어디로 증발해버릴 수 있는 걸까요? 그 범인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범인은 바로 글리세롤 3인산 셔틀이라는 녀석입니다. 일종의 국경 검문소 같은 건데요. 문제가 뭐냐면요. 아까 그 표에서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NADH 2개 기억나세요? 얘네들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 바깥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발전소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는 겁니다. 이 셔틀이 바로 그 바깥에 있는 전자를 안으로 밀수해오는 역할을 하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듭니다. 이 셔틀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한마디로 상품권, 등급, 강등이에요. 바깥에서는 분명 값비싼 프리미엄 상품권 NADH였거든요. 근데 이 셔틀을 통해서 그 안에 든 전자만 쏙 빼서 안으로 전달하는 순간 안쪽에서는 일반 상품권인 FADH2가 그 전자를 이어받는 겁니다. 아, 상품권 자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내용물만 전달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결정적인 손실의 원인입니다. 프리미엄 상품권 NADH 2개가 졸지의 일반 상품권 FADH2 2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원래대로라면 2.5개씩 총 5개의 ATP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1.5개씩 총 3개의 ATP밖에 못 만드는 신세가 된 거죠. 정확히 이 ATP가 그냥 공중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운송비가 너무 비쌌네요.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다 모였습니다. 이 골치 아픈 셔틀 문제가 최종 ATP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단원의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죠. 드디어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만약 우리 몸의 어떤 세포가 방금 말한 그 비효율적인 셔틀을 쓴다면 이론적인 최대치 28개에서 운송비 2개를 뺀 26개의 ATP를 얻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 몸에는 더 효율적인 다른 셔틀을 쓰는 세포들도 있어요. 바로 이런 다양한 셔틀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최종 에너지 총합을 26에서 28 ATP라는 범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결국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생각하고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는 이 모든 순간의 힘은요. 이렇게나 복잡하고 때로는 약간의 손해까지 감수하는 정말 정교한 세포 속 엔진에서 나오는 겁니다. 뭐랄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바로 우리 생명의 엔진 그 자체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